그러면 뭐 대체물 인도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정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는 79조인가요?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특정 이행권은 지금 현대의 상거래에서 지금 CIS방 원칙적 구제 수단이지만 많이 이용되는 그러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기간 설정권 말씀드렸죠. 최고기간 대륙법계 최고기간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상 당연히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이 있으면은 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위반 그 이행기 시점에서 위반 불이행이 있었다. 바로 무슨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최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관계 이게 사법의 지도 원리죠. 그래서 바로 이행 기전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이 있었다. 이거 바로 구제를 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한 1주 또 2주를 정해서 다시 한번 최고하라. 이게 지금 대륙법계 채권법 제도입니다. 영미법에서는 위반이 있으면은 바로 계약 위반이 돼요. 최고기간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면 중대한 위반이 아니냐. 뭐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뭐 사소한 위반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구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뭐 계약 해제랄지 아까 CIS법상의 뭐 대체물 인도 청구랄지 이런 구제 수단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소한 위반인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달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CIS법에서는 양 법계의 이러한 원칙들, 제도들을 절충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 위반, 사소한 위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미법상의 중대한 위반, 사소한 위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대륙법상의 최고기간과 동일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계약 위반은 상대방에게 그 재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고기간과 같은 그런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과기간을 그 반대 당사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2주일 내에 인도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계약 위반했으니까 바로 난 구제 수단을 동원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 법계상의 제도를 절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46조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뭡니까? 여기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물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제가 그 사진을 캡처했는데 좀 흐리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46조 1항은 아까 나왔나요? 요거죠? 네. 특정 이행 관련한 조항이고요. 46조 2항에 보면은 대체물 인도 청구 를 구할 수 있다. 이 대체품 인도 청구는 말씀드린 대로 그 부적합이 중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계약 위반. 우리 지금 원어로는 여기 보면은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라고 했어요.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그리고 이제 대체 빈도는 인도적으로 a request for substitute goods made either in conjunction with 이렇게 쭉 나오죠.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원어도 좀 가끔 보시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대체품 인도 청구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힘든 그런 요구죠. 그러니까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고요. 그것도 하나의 그 하자로 인한 권리 구제니까요. 뭐 통지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돼 있어야죠. 예? 자신의 검사 의무, 통지 의무를 다 해야 이 대체물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예? 우리 물품 수리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 수리 청구가 불합리하다. 그러면은 그 청구는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수리 청구는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이 물품 수리 청구권도 계약 부적합, 물품 후 계약 부적합 하자로 인한 구제니까요. 매수인 입장에서 이 통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부가기간 설정 관련한 47조가 있죠.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도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그 기간 중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가기간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이제 매수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부가기간을 허용하면은 그때 그 기간 중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이 부가기간 내에 나는 이행하지 않겠다. 매도인이 미리 그 통지하게 되면은 이 뒤에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결국 이행 기전 계약 위반 유사하게 그 부가기간 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 통지를 수령한 즉시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권리 구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가기간을 허용하고 그때까지 이행하라 이런 다 하더라도 결국 이행기를 도과한 거잖아요. 이행기에 원칙적으로 계약을 이행해야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 위반, 의무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부가기간이 허용되었다. 매수인이 내가 부가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이행하라. 이행이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 손해배상은 아주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어떤 뭐 대체품 인도, 뭐 물품 수리 관련해서도 같이 주장할 수 있고요. 예. 자, 48조 는 이제 매도인의 하자 치유권입니다. 이제 매도인은 부적합의 치유권이 있어요. 우리 교재 114페이지입니다. 매도인의 계약 부적합, 뭐 하자, 치유권.
하자 있는 물품을 인도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수인은 그 치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물품 수리 청구권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자가 있으니까 물품을 수리해 주시오. 그 계약 부적합을 치유해 주시오.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제 치유권이 있고요. 그래서 이 48조 보면은 제 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인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성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자를 치유한다 어쩐다 이것이 지금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뭐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겠죠. 불합리한 불편이라는 것은 정말 매수인이 이거 뭐냐라고 항의할 정도로 무슨 불편 있다 이러면은 이제 하자 치유권, 계약 부적합 치유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해당하지 않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지가 돈을 들여야죠. 계약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했으니까 의무 불이행을 취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렇죠. 그 매도인이 하자를 치유해주면 이제 좋긴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계약이 원래대로 딱 깨끗하게 이행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그거는 이제 또 청구할 수 있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이 48조 2항은 매수인에게 의무불이행 치유, 내가 의무불이행을 치유할 테니까 이 48조 1항하고 이게 같이 논리상 연결되겠죠. 치유할 테니까 그 이행, 치유도 하나 이행이죠. 이제 계약 내용대로 내가 계약 부적합한 물건을 적합한 물건을 해주겠다. 자, 그 이행을 수령할래? 이렇게 알려달라. 요구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할 수 없는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결국 매도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겠다 이렇게 통지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그 수락 여부를 통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 규정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사항을 보면은 여기 3항에는 이제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겠다고 통지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그 수락 여부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항을 보면은 제2항 또는 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해서 수령되지 아니하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CIS법상 그 통지 그 효력 발생 시기 원칙은 뭐예요? 발신주의.
발송주의죠. 그런데 이제 사항에서 매도인의 요구 그리고 그 통지는 지금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매수인에 의해서 수령되지 아니하니라. 이 문구는 이제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도달해야 그러니까 매수인의 뭐 우편함이랄지 매수인의 지배 영역 내에 이렇게 그 통지가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도달주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발신주의, 발송주의보다 불리하죠. 원칙은 발송주의지만 이 경우에 매도인의 요구의 통지는 도달주의다. 그건 왜 그러겠어요? 매도인이 지금 일단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자인은 계약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것이니까 계약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했는데 다만 이제 내가 하자를 치유하고 뭐 그러겠다. 그걸 수령하겠느냐? 뭐 그러한 것이니까요. 일단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뭐 이 지금 1, 2, 3, 4, 48조가 이제 그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인을 발신주의로 보호할 수는 없겠죠. 당사자 간의 실권형상, 신의성실 원칙상 도달주의가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도달해야 돼요. 만약에 우편사고로 도달하지 않으면은 매도인은 이 2항, 3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49조는 이제 계약 해제권 관련한 것입니다.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되는 경우. 자, 계약 해제권, 이거는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이어야 됩니다. 아까 그 대체물 인도 청구도 그랬죠? 펀더멘털 브리치가 돼요. 펀더멘털 브리치. 이 펀더멘털 브리치가 어떠한 의미인가?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경우, 이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박탈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그것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 계약의 목적나 성격, 그리고 거래의 정황이랄지 여러 가지 재반 정황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 자, 인도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자, 본질적 계약 위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행기에 그 물품을 인도하는 것. 그러한 내용의 계약에 있어서 인도 불이행이 있었다. 그런데 매수인이 그 부가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좀 늘려줬어요. 인도해라. 그런데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사소한 위반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부가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이행하라 하였으니까요. 이제 대륙법계에 있어서 최고기간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대륙법계에서는 이 계약해제권 행사가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이면은 이 계약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최고기간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부가기간이 최고기간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게 영미법상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사소한 계약 위반이냐 안 나눠. 그래서 모든 계약 위반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 해제를 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품을 인도했다. 그러면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지체의 경우 매수인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후 합리적인 기간 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제 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제권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인도 지체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인도 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제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제권을 상실해요.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계약 위반이 있었다. 또 정상인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계약 해제권을 상실해요. 매수인이 제47조 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그래서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선언했다. 그때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연이 있다가 기간이 오래 지난 후에 그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기간이 경과한데 지금 계약 위반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망은 3호죠. 3호는 매도인이 제48조 2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한 때. 매수인이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미 이제 계약은 이행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니까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인이 그 정한 부가기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 부가기간이 경과했다. 그러면 결국 계약 위반이 있는 것이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8조 2항 48조 2항에 따라 매도인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50조는 이제 대금 감액 청구권에 관련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에 하자가 경우에 매수인은 이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상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품이 인도되었는데 100만 원짜리 물품이 인도되었다. 근데 이게 하자가 되어서 하자가 20%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자를 20%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가액은 그 뭡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인도시 물품의 가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20% 비율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면 100만 원일 것이다. 또는 뭐 110만 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80만 원, 이 물품 가액이 될 것이고 그 20만 원만큼 20만 원만큼 대금을 감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하고 요 그 하자를 그 비율을 정해서 대금을 감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